대형 법고 7개가 합주를 펼치는 웅장한 규모의 공연이 이달 말에 펼쳐집니다. 각기 다른 종단의 법고 고수가 한울림,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공연의 백미로 점쳐집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는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절로가 수덕사편에서 40대 특집으로 마련됐습니다. 폭발적 인기로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은 참가자들 중 3커플이 성사됐습니다. 금강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조계종 승가교육위원회가 등현스님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돼 발족했습니다. 행자교육과 승가고시 등 교육혁신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BS 대표 시사 프로그램 금태섭의 아침 저널이 방송 100회를 맞았습니다. 짧은 기간 단독 인터뷰와 특종 보도로 주목받으며 출근길 시사 라디오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선청은 유네스코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형 법고 7개에 7명의 스님이 한 무대에 올라 합주를 펼칩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각기 다른 종단의 법고 고수들이 모여 수행 공간에 머물렀던 법음을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의 언어로 승화시키는데요. 지난해 등장했던 비텐스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맹연습 중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법음 연습 현장을 찾았습니다. 천지를 진동케 하는 우렁찬 북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웁니다. 일렬로 줄지은 거대한 북 앞에 선 스님들은 마치 아이돌의 칼군무를 닮은 일사불란한 연주로 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중생들의 제도를 위한 깨침의 소리는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는 30일 저녁 6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타악 공연 법음의 연습 현장을 BBS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조계종은 물론 진각종과 법화종, 삼론종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에서 이른바 법고 좀 친다는 스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 연습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몸을 데펴야지. 몸을 뜨겁게 만들어야지. 저의 이 열정이 중생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법고 경력 10년 이상의 고수부터 국군 장병들과 함께 길거리 버스킹에 사용하는 타악기, 젬베 동아리를 운영 중인 군법사 스님까지 모두 7명의 스님들이 이번 무대를 위해 합을 맞춰 탁마에 나섰습니다. 1년 동안 밤낮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모여서 지금 계속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된 연습으로 몸이 상하기도 했지만 어깨가 아픈 건 힘을 빼셔야 됩니다, 스님. 네. 힘 빼시고요. 둘, 셋, 넷! 평소 산중에 머물렀던 법음을 세상 속으로 길러 올려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다는 기대는 다시금 채를 쥐고 북을 치게 만듭니다. 그 북소리를 통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줘서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보살의 상, 바로 보시 바람일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곱 개의 대형 법고가 무대에 오르는 퍼포먼스 공연 법음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집중 조명받은 데 이어 올해는 불교의 전통예술과 명상이 현대적 감각과 더불어진 공연 법음이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저 소리가 나의 내면의 소리와 그 주파수, 파장이 일치하고 그 부처님의 법음이 나의 내면에서도 동시에 울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법고라고 하는 것이 선명상과 가장 적합하고 가장 어울릴 수 있고. 비텐스 출신으로 법음 공연에 합류한 한 스님은 더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겠다며 눈빛으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이번 법음 공연 비텐스보다도 더 대박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각 종단의 스님들이 하나 되어 들려주는 법음은 즐거움과 함께 깊은 명상의 세계로 향하는 길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이 총무원 일원 체제 이후 처음으로 승가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승가교육 혁신에 본격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조계사 담소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을 비롯한 등현 스님 등 9명을 임기 2년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종단의 100년 대계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승가교육의 틀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미래의 한국 불교가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승가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함께 마음을 맞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촉식에 이어 승가교육위원회는 전법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금강스님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했으며 행정교육과 소년 청년 출가관리 운영, 승가고시 등 주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금강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위원회는 직접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위원 소임에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혼 남녀 만남 템플스테이인 나는 절로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만큼 20, 30대로 연령을 제한해 왔지만 이번 수덕사편에서는 처음으로 40대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는 절로 수덕사편이 아주 특별한 인연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20,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했던 참가자 범위를 40대로 확대한 겁니다. 문호를 넓혀달라는 40대의 뜨거운 요구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받아들여 인연 맺어주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은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오랜 시간 진중한 만남을 기다려온 40대의 청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인연이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첫날 환영식에 이어 법복으로 갈아입고 자담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고 저녁 공양 데이트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솔직한 모습 보여드려서요. 제가 원하는 정말 그분도 저를 원하고 저도 그분을 원하는 좋은 짝분 만나서 만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이렇게 진정성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는 절로는 단순한 만남 주선을 넘어 사찰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서로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의 덕담도 혹여짝을 맺지 못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와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평생의 그 친구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랬던 부분들 전혀 숨김없이 다 열어놓고 털어놔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짝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된 나는 절로가 미혼 청춘 남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산사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신도회와 신행단체들이 본사와 은적사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한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금산사 신도회 등 38개의 신행단체들은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강제 압수수색은 종교 탄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금산사와 은적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이미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예고 없이 종교 공간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온 성스러운 수행 공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회는 전주 KBS의 의혹 보도를 피의자로 일방적으로 단정한 편향 보도로 규정하고 KBS 수신료 거부 운동과 모악산 KBS 중계탑 철거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대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금태섭의 아침 저널이 방송 1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6월 첫 방송 이후
품격 높은 인터뷰와 치우침 없는 논평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단독 인터뷰와 특정 보도로도 주목도를 높인 금태섭의 아침 저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100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최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시간, 일찌감치 도착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금태섭의 아침 저널 진행자 금태섭 변호사의 모습이 스튜디오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지난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기존 타 방송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품격 높고 치우침 없는 인터뷰와 논평이 화제를 낳은 금태섭의 아침 저널이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와 같은 의견만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아침 저널에서는 자기와 다른 생각, 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의견까지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언론의 새로운 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했지만 능력과 혁신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금태섭 앵커는 지난 100회 동안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선함을 덧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써온 금태섭의 아침 저널이 갖고 있는 중도적 가치에 정치권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6월 지상파 매체로는 유일하게 금태섭의 아침 저널을 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 기회에 아까 말씀처럼 이 분심과 대결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더 귀도 더 열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치를 조금 폭 넓게 하는데도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 저널 100회 방송은 이른바 이슈메이커로 인기가 높은 인사들의 특집 인터뷰로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인 AI, 부동산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룬 특집 방송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금태섭 앵커에 치우치지 않는 인터뷰와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진행에 이야기 보따리를 술술 풀어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뻗어나가려면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R&D 예산 같은 거를 내년에 상당히 많이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데 집 사지 마라 해서 수요를 억제한다고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없죠. 집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이게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공급 대책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빠진 수요 억제 대책만 가지고는 부동산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근데 이 AI 모델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능도 뛰어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부터는 병렬성보다는 천재가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인프라 투자 쪽으로만 가고 있다. 금태섭의 아침 저널은 앞으로도 한국 사회를 좌우하는 주요 의제를 감정적 논쟁이 아닌 차분한 토론으로 풀어내며 국민들의 아침을 품격 있고 신선한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시대가 가고 팔로우십만 남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 이거를 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한테도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금태섭의 아침 저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적 가치를 전파에 담아내면서 우리 사회를 밝힐 등불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구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이룰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국가유산청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서울시 의회가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문화유산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 문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의 보호에 대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서 대법원이 서울시에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 주목됩니다. 현행 문화유산법 12조에는 개발 사업으로 문화유산과 인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공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실제 종묘 주변 개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세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서를 외교부를 통해 받아 서울시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에는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이 명시됐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세운 3, 5, 6구역 등에 대한 영향평가는 유네스코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처 간 좀 이견이 존재해서 저희가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굉장히 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 의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부처와 잘 논의해서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취지를 왜곡한다는 서울시의 비판에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145m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모습을 가정한 조감도와 종묘 상월대 등에서 바라본 경관을 공개하며 재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란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지금 101m, 145m가 들어오면 이 정도 높이가 될 것이다. 4구역에 해당되는 내용만 지금 저희들이 추렸습니다.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청과 협의되었던 내용의 약 2배에 달하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정회의를 열기에 앞서서도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묘가 세계유산 지위에 잃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서로 조정회의를 해가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열린 회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국가유산청은 관계기관과의 조정회의를 제안했지만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종묘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지난 13일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이끈 정화 6비구 가운데 한 명이자 신흥사 중흥조인 정호당 성준대선사의 48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해했습니다. 달해제에는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도후대종사와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 백담사 기본선언조실 영진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와 전국 제방수자스님, 문도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도후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준대선사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종단의 기틀을 세웠다며 사부대중이 그 뜻을 이어받아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당 성준대선사는 1971년 당시 제3교구 본사였던 건봉사 주지로 부임한 뒤 교구 본사를 설악산 신흥사로 이전해 오늘날 설악산문의 토대를 완성한 중흥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산 부처님숲 오봉사가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큰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해했습니다. 지난 2일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해국대종사는 불자들에게 계를 전하고 참된 불자로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봉사 주지 해원스님은 해국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그 참뜻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그 가르침대로 수행정진에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제주 5등 선원이 이달 초 서귀포 해관정사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본래 나의 참모습을 찾는다는 뜻의 채로진풍 야단법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5등 선원 법연회를 비롯해서 유마회와 관음회, 문수회, 보리수회 등 신행단체장과 신도 80여 명이 참여해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구하고
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면서 다니는 게 바로 이 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에 이 법을 만났으니까 스님 잘 모시고 부처님 법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된다면 법회 이후 참석자들은 예래 생태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심신안정을 이끌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걷기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